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가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면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죠. 바로 자유무역이 최고다라는 건데요. 근데 오늘은요, 이 대전제에 정말 그럴까? 하고 한번 태클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호무역의 논리죠. 이상적인 이론과 그래도 우리 산업은 지켜야지 하는 현실적인 주장 사이에 아주 흥미진진한 논쟁,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의 탐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자유무역이 좋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현실 경제가 어디 교과서처럼 완벽하기만 한가요? 아니죠. 시장이 어딘가 좀 비효율적이거나 왜곡되어 있을 때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게 국가 전체에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보호무역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명쾌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자유무역이 이론적으로 왜 완벽한지 기준점부터 잡고요. 둘째, 셋째, 그 완벽함이 현실에서 깨지는 두 가지 대표적인 시장 실패 사례를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보호무역의 가장 고전적인 논리죠. 유치산업 보호론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스마트한 정책이 뭔지 결론을 딱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자, 보호무역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준점부터 명확히 하고 가야 합니다. 도대체 자유무역이 왜,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건지 이걸 알아야 현실의 문제가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겠죠?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파레토 최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피자를 나눠 먹는데 누구 한 명의 조각을 뺏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자를 더 줄 수 없는 정말 완벽하게 자원이 배분된 상태를 말해요.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은 우리 경제를 바로 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수식! 보자마자 머리 아프다고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겉보기엔 복잡해 보여도 그 안에 숨은 원리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우리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 복잡한 수식의 알맹이는 딱 이 한 줄이에요. MRS는 뭐냐? 소비자의 만족도 비율. MRT는 국내의 생산 비율. 그리고 MRT 스타는 세계 시장의 교역 비율이에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개인의 만족, 국내 생산, 그리고 국제 무역이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이른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 경제는 가장 효율적인 파레토 최적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현실에서는 이 완벽한 하모니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시장 실패 또는 왜곡, 디스토션이라고 불러요. 그 첫 번째 사례로 재화시장의 외부 효과라는 게 있을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X제, 그러니까 공산품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근로자들의 기술력이 쑥쑥 올라가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생긴다고 해봅시다. 이건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기업은 자기 이윤만 생각하니까 사회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는 생산을 덜 하게 돼요. 그래서 자유무역을 해도 생산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점이 아니라 아쉽게도 저 A점에 머물게 되는 거죠. 네, 이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박사님, 그럼 X제 생산을 늘리는 게 이득이라면서요? 그럼 제일 간단하게 수입품에 관세 매겨서 국내 생산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정말 직관적이고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과연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자, 그 결과가 이 그래프에 나옵니다. 관세를 딱 부과했더니 생산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인 B점으로 이동했어요. 성공한 것 같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관세 때문에 국내 가격이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이 C점으로 확 이동해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생산 문제 하나 해결하려다가 소비라는 다른 쪽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셈이죠.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이 나옵니다. 뭐냐? 바로 문제의 근원을 직접 공격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였죠? 생산이 적다는 거였지 소비가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건드리지 말고 생산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산 보조금이야말로 최적의 정책인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생산 보조금이 어떻게 생산과 소비를 각각 최적점인 D와 E로 이끌어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왜곡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상품 시장이 아니고요.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 즉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 요소 시장에 문제 있는 경우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력한 노조가 있는 제조업의 임금이 농업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훨씬 높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이건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걸 막는 일종의 왜곡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요. 임금 왜곡 때문에 경제 전체의 생산점이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최적점이 아니라 그 안쪽에 비효율적인 A점에서 결정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 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100%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여기서도 해결책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산 요소 시장에 있었으니까 관세라는 엉뚱한 약을 쓸 게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에 직접 개입해야죠. 예를 들면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제조업 부문에 고용 보조금을 줘서 그 왜곡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생산점이 최적인 B'점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전체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거죠. 자, 이제 보호무역 주장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바로 그 논리, 유치산업 보호론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즉 유치산업을 보호하자는 논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외국 제품에 밀리지만 시간을 좀 주고 보호해주면 경험을 통한 학습이나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나중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이 유치산업론의 진짜 강력한 점을 보여주는데요. 보호를 통해 Y산업을 육성하면 단순히 생산점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탈 자체가 강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쭉 확장되잖아요. 이건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파이의 크기 자체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유치산업 보호론이 꿈꾸는 진정한 경제 성장인 거죠. 네,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정말 좋은 이론인데? 싶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하네요. 박사님, 근데 그게 현실에서도 그렇게 잘 되나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정부가 미래 삼성전자, 미래의 현대차를 족집게처럼 콕 집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또 보호라는 온실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은 안 하고 그냥 안주해버릴 위험도 크고요. 무엇보다 한번 시작된 보호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없애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장 실패 사례와 유치산업론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이 바로 이 표 하나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 보호가 필요하다. 이 주장은 분명 타당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관세를 쓰는 건 뭐랄까, 족집게로 뽑아야 할 작은 가시를 큰 망치로 내려치는 격이에요. 엉뚱한 부작용만 낳기 쉽죠. 문제의 근원이 생산에 있다면 생산보조금으로, 노동시장에 있다면 고용보조금으로, 이렇게 핀셋처럼 정밀하게 문제의 원인을 직접 공략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최선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 특히 오늘처럼 수식하고 그래프가 막 쏟아져 나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것처럼 그 논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요, 복잡해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 지적인 호기심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